4.1 섹션의 Introduction to Linear Spaces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Linear Space라고 하는 거는 그 벡터 스페이스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Linear Space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Differential Equation,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의 어떤 솔루션이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example 한번 보면, example로 뭐 이런 미분 방정식을 봅시다. 그래서 이것의 솔루션을 여러분들한테 뭐 guessing 하라고 해봐라. 그러면 뭐 누구나 사실은 솔루션이 이게 하나가 솔루션이 될 거고, 이것도 솔루션이 될 거라는 거는 사실은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면은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는 이제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뭐 코사인하고 사인이 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런데 그럼 다른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f1 of x, 물론 뭐 이게 지금 코사인 x입니다만 f2 of x가 이렇게 솔루션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f1 of x 더하기 f2 of x, 이것도 솔루션이 되겠죠? 뭐 대입해 보면 뻔한 거죠, 그렇죠? 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k 곱하기 상수배한 거야. 그러니까 f1 of x 마찬가지로 뭐 상수배, 그러니까 k의 f2 of x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솔루션이 되겠다.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c1 f1 x 더하기 c2 f2 of x. 자, 이것도 솔루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솔루션 셋이 있을 때 저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 셋은 어떻게 돼요? closed under addition, 그리고 여기 이 점은 이제 내적이 아니고 당연히 뭐예요? scalar multiplication. 그것에 대해서 닫혀 있겠죠. 그러니까 솔루션, 어떤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들을 우리가 다 모아 놓으면, 그러면 어떤 이 솔루션 셋이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솔루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코사인도 있고 사인도 있고 뭐 코사인 x 플러스 사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얘네 두 개를 더하면 그것도 여전히 솔루션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닫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도 뭐 벡터 스페이스가 될 그 요건들은 다 이제 만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 셋이 뭐가 되냐면 사실은 솔루션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 그 솔루션 스페이스가 결국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들은 뭘 이뤄요?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벡터 스페이스라고도 하고 이 책에서는 리니어 스페이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0이 있는 거죠. 여기에 0 말고 뭐 3이라든가 어쨌든 어떤 넌제로 텀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모든 그러니까 모든 미분 방정식의 어떤 그 솔루션이 솔루션 스페이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만 되는 거냐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만.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이 이렇게 0으로 나오는 걸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했었죠.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른 예제로. 자, 그래서 2차 이하의 다항식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 네. 그 전에 사실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시간에 2차 이하의 모든 다항식을 모아놓은 집합은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요. 여기서 F의 RR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쟤는 뭐냐면 정의역이 R이고 공역이 R인 모든 함수들의 집합입니다. 그거를 노테이션 상으로 저렇게 써요. 함수들의 집합. 자, 그러면 그것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건데,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이것이 그러니까 F의 RR 이것이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 증명은 필요 없고, 단지 2차 이하의 다항식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서브스페이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만 증명하면 됩니까? 그 2차 이하 다항식들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다음에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겠죠. 그건 뭐 근데 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원소를 가져오면 두 개니까 뭐 이게 원을 씁시다. 우리가 뭐 이런 거 하나 가져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거 하나 가져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의 합이 이거에 속하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에다 스칼라 곱을 했을 때 여전히 P2의 R에 속하냐? 그것도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챕터, 그러니까 챕터 4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두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그 벡터라고 하면 이제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3터플, 그러니까 세 개의 숫자만 모아놓은 거,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일반적으로 n터플, 이런 것들만 우리가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A1, A2, 그죠? n 개의 숫자 이렇게 나온 거. 그러니까 이제 n터플만 그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벡터라는 것은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를 벡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라고 부를 때 이 녀석들 이런 다항식도 여러분들이 벡터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뭘 벡터로 취급하는 거예요? 어떤 일반적으로 컨티뉴어스한 그런 펑션도 우리가 벡터로 취급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다루는 뭐 어떤 신호든 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벡터로 취급할 수 있고, 그 얘기는 결국은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이 선형대수가 쓰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example 11번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FRR이라고 적으면은 이제 real number가 정의역이었고, 그 다음에 real number가 공역인 그런 모든 함수들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근데 그거 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이렇게 커다란 셋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의 함수들을 이렇게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이 함수들은 지금 그냥 정의역이 실수고 공역도 실수인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이 중에 사실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미분 가능한 것만 모아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만 모아놨을 때 이것이 벡터 스페이스가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해라라는 건데요.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미분 가능한 함수를 뭐 예를 들어서 f of x라고 하고 g of x라고 하면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f 프라임 x하고 g 프라임 x가 이제 잘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fx 더하기 gx의 미분이 잘 존재하냐? 이거는 f 프라임 x 더하기
g 프라임 x라는 함수로 잘 존재하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건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가 f of x인데 그 녀석의 그 스칼라 곱을 한 것도 그러니까 미분된 함수가 잘 존재하냐? 이런 함수가 원래 잘 있죠, 그죠? 그 f 프라임 x는 원래 잘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에다가 스칼라 곱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잘 존재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R에서 R로 가는 함수를 다 모아놓은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들만 이렇게 모으면은 어떻게 돼요? सब셋인 거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 집합만 되는 건데 그게 सब셋이면서 동시에 이제 सब스페이스가 되느냐? 당연히 된다라는 거죠.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왜냐면 그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다음에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닫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 테스트를 아느냐 모르느냐 뭐 그거 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다루는 그 벡터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어요? 엔터풀이 아니죠, 그렇죠? 일반적인 어떤 뭐 함수 이런 거를 제가 벡터로 계속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세상 모든 걸 벡터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example은 어떤 W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W라는 집합은 B라는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 B라는 매트릭스는 어떤 A라는 지금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제 0, 1, 2, 3 이거 이 친구하고 곱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그러한 2x2 매트릭스만 모아놓은 거 그게 지금 सब스페이스가 되느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당연히 सब셋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R에 이렇게 2x2 매트릭스를 다 모아놓으면 여기 2x2 매트릭스는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 4개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엄청 많은데 그 중에 0, 1, 2, 3이라는 매트릭스랑 곱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그 매트릭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쵸? 그걸 이제 W라고 했을 때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이 W 안에 있는 원소들 2개를 더했을 때도 여전히 W 안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W 안에 있는 원소의 스칼라 곱을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안에 스테이 하고 있는지 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우리가 W를 단순히 subset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subspace, 그죠?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뭐 증명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how that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개의 원소를 일단 잡는 걸로 시작을 하고 일단 2개의 원소를 잡았으니까 일단 얘네들의 성질을 뭐 밑에 적어 놓죠. 그러면 얘네들은 W 안에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성립을 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건 뭐예요? 이거 2개를 더한 게 여전히 W 안에 있느냐? 그러면 이거 더한 것에다 A를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AB1, 뭐 AB2가 될 거고 근데 이 B1이 가진 성질이 B1, B2 전부 다 W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이게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B1, B2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거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인거가 됐죠. 그렇죠? 그러므로 B1 플러스 B2는 W 안에 원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A의 뭐 K 곱하기 B1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상수 곱하기는 나중에 빼도 되니까 A B1이 되고 이건 다시 K의 B1의 A가 당연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거를 먼저 곱해도 상관없겠죠. 이건 뭐 매트릭스 곱하기는 아닙니다만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요게 요거랑 같아졌죠. 그러니까 KB1은 W의 원소죠. 그렇죠? A랑 곱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고 곱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다. 따라서 W는 subspace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example 14의 문제는 W라는 이제 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A, B, C, D 그러니까 2x2 매트릭스인데요. 근데 AD-BC가 0이다. 그런 그러니까 AD-BC가 0인 것만 모아놓은 그런 행렬만 모아놓은 집합이죠. 근데 그게 서브스페이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2x2 매트릭스는 일반적으로 서브스페이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합쳐도 여전히 2x2 매트릭스고 2x2 매트릭스에다가 스칼라 곱을 해도 여전히 2x2 매트릭스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데 특별히 AD-BC가 0인 것들만 모아놨을 때 그 녀석이 과연 서브스페이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걸 판별하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W는 우리가 non-invertible 그렇죠?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겠죠. AD-BC가 디터미넌트가 지금 0이 되니까요. 그래서 non-invertible matrices라고 해도 좋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singular matrix라고 해도 좋죠. 그렇죠? 뭐 그런데 그럼 이게 서브스페이스가 되느냐? 그럼 서브스페이스 테스트만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싱글러 매트릭스 두 개를 합쳤을 때 여전히 싱글러인지 보면 되는데 근데 이건 뭐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이것도 지금 W에 속하고 그렇죠? 이것도 W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W에 속하고 이걸로 또 W에 속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AD-BC가 0인데 이걸 합치면 1, 0, 0, 1인데 이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데 이거는 W에 속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므로 W is not a subspace. 그래서 이거는 subspace가 되지 않습니다. 자, 2x2 매트릭스의 베이시스를 구하고 디멘션을 구하라는 example인데요. 이거는 뭐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우리가 쓰는 게 1000, 그다음에 0100, 그다음에 0010, 000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네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모든 2x2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네 개의 매트릭스는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죠. 그래서 어떤 하나도 다른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디멘션은 지금 이 베타의 그 벡터의 개수, 그러니까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를 따지는 거니까 4가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A라는 매트릭스가 있다. 이게 이제 지금 A, B, C, D라고 이렇게 만약 가정을 하면은 이게 지금 2x2 그 매트릭스의 집합의 원소잖아요. 2x2 매트릭스니까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노테이션은 배웠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베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제 A, B, C, 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노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베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시해가지고 그때의 개수들을 이제 쪼로록 아래로 쓰기로 했잖아요. 컬럼 벡터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보시기에 이 A, B, C, D라고 이렇게 쓰는 거랑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거랑 어때요? 구조적으로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하나는 벡터고 하나는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그 매트릭스를 만약에 벡터 취급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구별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아이소모르픽하다, 구조적으로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P2R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P2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이하의 다항식 2차 이하의 다항식의 집합을 이제 그냥 P2라고 부르는데 어찌 되었건 이 친구의 어떤 베이시스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뭐 이거 구해주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디멘션을 물어봤으니까 3개죠.
그렇죠? 베이시스 그 벡터의 수가 3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뭐 실수하기 좋은 거는 이제 2차니까 왠지 디멘션이 2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상수함까지 있기 때문에 디멘션이 3이 됩니다. 그다음에 P2에 이제 속한 원소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거잖아요. A 플러스 bx 플러스 c x 제곱인데, 그래서 이걸 지금 뭐 f of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f of x에 우리가 베타라는 베이시스를 쓰면은 f of x라는 다항식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모든 벡터를 우리가 엔터풀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엔터풀 형식의 이런 벡터만 주구장창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대상을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베이시스만 잡고 나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네. 이 좌표로 항상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그냥 좌표라고 하잖아요. 코디네이트로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함수던 2x2 행렬이던 뭐 아니면 뭐 2차 이하의 다항식이건 그런 건 다 그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멘션만 같으면 우리가 3터블, 그렇죠? 그러니까 코디네이트를 그냥 다루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 자체는 매우 넓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데요.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인데, 그래서 이제 스텝은 어떻게 되냐면 게싱을 하는 거죠. 솔루션이 이게 될 것 같다. 뭐 이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개수가 다 지금 상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미분을 했을 때 함수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 상수만 튀어나오는 게 사실은 이 지수 함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펑션이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펑션이 어떤 기본 형태가 되겠다. 그게 솔루션이 되겠다라고 이제 게싱을 하는 거죠. 게싱을 하고 나면 일단 대입해 봐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이 책에 K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자꾸 K라고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람다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미분 방정식을 다룬 책에서 람다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람다를 씁시다. 자, 뭐 람다를 쓰던 K를 쓰던 쓰고 싶은 걸 쓰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퀘이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두 개를 얻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솔루션이 된다라는 걸 알겠고, 그다음에 e to the minus 3x 이것도 솔루션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 즉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은 뭐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솔루션이 그러니까 단순히 솔루션 집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 스페이스가 된다는 걸 증명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f of x가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1 곱하기 이거 더하기 c2 곱하기 이거. 그리고 뭐 c1, c2는 사실 뭐 임의의 어떤 실수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뭐의 원소인가요? 그러니까 스팬의 그래서 f of x를 그러니까 스팬의 원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fn하고 f2 뭐 그래서 n 개의 어떤 폴리노미알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뭐 어떤 임의의 폴리노미알이에요. n 개의 다항식이 있는데 이것들이 결코 p를 스팬할 수 없다. 여기 p는 그냥 임의의 폴리노미알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몇 차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임의의 폴리노미알. 그러니까 다항식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임의의 폴리노미알 집합.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일단은 뭐 m이라고 해서 일단 그 maximum degree를 그러니까 차수죠, 차수. 예, 그래서 f1의 차수 뭐 쭉 해서 지금
fn의 차수까지 보고 그것의 어떤 맥시멈 값, 그러니까 맥시멈 디그리를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폴리노미얼 아무거나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with degree가 얼마인 걸 가져오냐면 n 플러스 1인 거. 그죠? 그러니까 degree가 n 플러스 1인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x의 n 플러스 1승. 이건 어때요? 당연히 P에는 속하죠. 그러니까 모든 다항식은 다 P에 속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F1 하고 F2 뭐 쭉 이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죠. 스팬한다라는 건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 어떻게 돼요? 차수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차수가 지금 m차라고 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m 플러스 1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팬으로는 도저히 못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즉 모든 다항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지금 n은 어떤 파이나이트한 넘버예요. n이 뭐 100만이든 몇 개든 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거죠? 왜냐면은 그 임의의 폴리노미얼 집합이라고 하는 이 집합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디멘션이 무한대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이나이트한 어떤 개수의 벡터들로는 스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4.2 섹션에 linear transformation and isomorphism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라는 어떤 linear transformation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linear transformation이다. 그러면은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이걸 이제 addivity라고 하고 이걸 homogeneity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덧셈이 보존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스칼라 곱도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T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용어를 뭐 정리를 해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4.1 섹션에서 우리가 꼭 뭐 벡터라는 것이 꼭 엔터플만 있는 게 아니고 다항식도 벡터로 할 수 있고 뭐 행렬도 그것도 하나의 벡터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4.2에서도 이제 하겠다라는 게 우린 여태까지 이제 이런 것만 다뤘었잖아요. 이런 것만 다뤘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이게 이제 엔터플이었던 거죠. 그렇죠? n개의 그냥 원소를 쭉 쓴 컬럼 벡터였는데 꼭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 of x가 꼭 이렇게 되는 것만 우리가 다루진 않겠다. 그러면 뭐만 되면 되냐? 호모지니어티와 이 그러니까 요게 호모지니어티죠. 밑에 게 호모지니어티죠. 호모지니어티하고 애디티비티가 성립하는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만 하면 다 이제 전부 다 다루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꼭 이 행렬 곱하기만 오퍼레이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고 나면은 결국은 뭐가 증명이 되냐면 전부 저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엔터플로 다 돌릴 수 있잖아요. 베이시스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행렬 곱하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얼핏 보기에 행렬 곱하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베이시스를 잡고 즉 정의역하고 공역에서 베이시스를 잡아주면 결국은 우리가 컨티뉴어스 펑션이 다 이제 벡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엔터플로 보이죠. 그러면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남는 게 행렬 곱하기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뭐 용어를 다시 한번 그냥 정리하는 김에 적어 보면 이미지 T의 이미지가 뭐였었죠? 이거는 뭐 치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라고 불렀으니까 이게 F는 뭐 V에 속한 임의의 원소일 거고 커널이라는 용어도 있었죠. 커널도 우리가 행렬 굳이 곱하기로 쓸 필요 없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이미지가 0으로 매핑되는 여기서 0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0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얘기하면은 0 in W 공역 안에서의 0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Rank Nullity Theorem이었죠. 그래서 디멘션의 이미지의
t.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예, 요거를 이제 랭크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더하기 예, dimension의 예, kernel of t 이렇게 하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제 nullity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null space of t 뭐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다른 말로 이미지는 우리가 range of t 그러니까 t의 치역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죠. 뭐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C의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이렇게 제가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이제 0하고 1 사이에 이런 closed interval에서 이제 continuous한 펑션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C하고 이렇게 infinity로 쓰면은 그거는 이제 계속 미분 가능한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C라는 거는 이제 continuous를 나타내는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미분을 해도 계속 이제 continuous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꺾이고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미분해도 그러니까 꺾인 함수들은 왜 미분을 하면은 그거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기울기인데 이제 기울기가 달라지니까 꺾이는 포인트에서 그래서 이제 꺾이는 포인트에서는 그 미분 계수가 디파인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 그래서 그런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그 집합을 우리가 C infinity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그건 이제 뭐 노테이션을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우리가 어떤 i라는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0부터 1 사이에 이 컨티뉴어스한 함수들에서 실수로 매핑되는 그래서 f를 어디다가 지금 매핑하는 거냐면 0부터 1 사이에 어떤 정적분 값으로 매핑하는 그런 매핑을 우리가 i라고 할 때 뭐를 보이는 게 목표냐면 i가 리니어하고 그 다음에 i의 이미지 그 다음에 랭크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nullity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커널이 뭐가 되는지 자 이거를 뭐 모조리 구해봐라 하는 게 문제입니다. 뭐 일단은 i가 리니어하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제일 쉽겠죠, 그렇죠? 뭐 쓰는 거 많이 써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것만 하면 되겠죠. 두 개를 잡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같은지, 그러니까 적분한 것의 합과 같은지, 그다음에 스칼라 곱을 한 다음에 k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한 것이 적분을 다 한 다음에 스칼라 곱한 거랑 똑같은지 뭐 그걸 체크해 보면 되겠죠. 뭐 일일이 하면 될 텐데 뭐 그냥 하죠. 그래서 i의 f 플러스 g는 인테그랄 f 플러스 g의 dx 이렇게 될 거고 뭐 아시다시피 이런 건 이제 따로 쓸 수 있으니까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문제가 없고 이것은 if 더하기 ig죠. by definition.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렇죠? kf dx 이렇게 하고 k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x 함수가 아니니까 상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k 곱하기 if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같아졌으니까 i는 additivity를 만족하는 함수고 이거랑 같으니까 i는 그 호모지니어티를 만족하는 함수죠. 따라서 i는 리니어 매핑이다 또는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는 뭐 볼 것도 없이 그렇죠? 이 i라는 인테그랄 함수의 이미지는 뭐 당연히 임의의 실수가 될 거고요. 이거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우리가 뭐 그냥 f of x를 예를 들어서 어떤 그냥 k라는 어떤 상수로 잡아 보세요. 그러면은
if는 0부터 1에 k dx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냥 k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잡더라도 그러니까 다 모든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는 전사함수죠, 그렇죠? 그런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사함수라는 걸 전사냐 뭐 그런 걸 판단해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이미지가 사실은 공역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랭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랭크는 당연히 1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는 뭐가 돼요? 그냥 1이죠, 그죠? 그걸로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K배 하면은 뭐 임의 실수가 다 만들어지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커널은 뭐가 될까요? 커널 오브 i는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쓸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떤 f of x인데 적분했을 때 0이 되는 친구, 그런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커널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0부터 1까지 이런 상수함수도 있겠죠. 상수함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좀 재미없는 형태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여기 위에 면적하고 아래 면적하고 똑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커널 안에 속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널리티는 뭐가 될까요? 널리티는 이거는 이제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커널 안에 속하는 함수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죠? 이게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금 이게 커널의 원소고, 그죠? 이것도 커널의 원소고, 이것도 커널의 원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커널의 원소가 지금 무한히 많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파이나이트한 개수의 어떤 함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널티가 무한대가 됩니다. 따라서 랭크 널리티 시어럼은 사용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성립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널리티가 무한대가 되니까 당연히 그 정의역의 디멘션이 뭐 무한대가 되겠다. 뭐 이 정도는 뭐 알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숫자로 그러니까 무한대는 뭐 숫자로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V는 어떤 인피니트 시퀀스고요. 그래서 X 여기 뭐 0부터 쭉 나간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T라는 매핑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거를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0번째 원소 그걸 잘라버리고 이제 1번째 원소로 하는 거니까 사실상 뭐 이제 left shift operation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left로 shift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T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V라는 거는 이제 인피니트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정해진 게 아니고 인피니티로 쭉 나가는 그런 시퀀스라고 할 때 그 left shift operation이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다 이런 걸 증명하라는 건데 뭐 그거야 뭐 그냥 가볍게 증명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친 거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각각의 적용한 것과 뭐 같냐, 뭐 다르냐, 뭐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친 시퀀스에 t를 적용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x0 플러스 y0 x1 플러스 y1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것은 left shift를 하면 당연히 x1 플러스 y1 x2 플러스 y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될 거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각각에 적용한 것에 어떻게 할까? 이거를 뭐 반반으로 이렇게 쓸까요? 그러니까 x1, x2 뭐 이거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1, y2 이렇게 쓰고 거꾸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t에 어떻게 됩니까? x0, x1 이 녀석을 left shift 한 거고 이거는 y0, y1 이것을 left shift 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쵸?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났죠? 그쵸? 뭐가 끝나요? t가
T is additive.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약간 T는 additive operation이죠. 그 다음에 리니어하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T는 이걸 증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칼라 곱을 한 것에다가 T를 적용을 하면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K를 곱한 것과 같다. 뭐 그런 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뭐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쓴 다음에 일단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하면은 날아가 버리죠. 왼쪽 게 left shift operation이니까 kx1, kx2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t를 쓰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적용을 했으니까요. 적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k를 바깥으로 빼면 x1, x2 이렇게 되는데, 이 x1, x2는 사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x0, x1, x2를 left shift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뭐 왜 꼭 x0가 아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이퀘이션은 틀린 게 아니죠.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스칼라 곱을 한 것에 t 오퍼레이션을 한 것은 t 오퍼레이션을 먼저 한 다음에 스칼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거가 되니까 t는 호모지니어티가 성립하고 따라서 그러므로 t is linea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증명 방법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B번 커널을 구해라. 자, 커널은 뭐가 될까요? By definition 이걸 만족하는 즉 이미지가 제로 벡터가 되는 프리 이미지들의 집합 그것이 바로 커널이죠. 그래서 얘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냥 0은 그대로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널 오브 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널 오브 t는 x1, x2 이런 것들은 전부 다 0이 돼야 되지만 앞에 거는 맨 앞에 원소는 임의의 원소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의의 원소가 뭐든 상관은 없고 나머지는 반드시 0이 되는 그러한 원소들의 집합이 뭐가 되냐면 t의 커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널리티는 얼마가 되겠어요? 널리티 of t는 1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1, 0, 0, 0, 0 그게 이제 어떤 베이시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의 스칼라배로 사실은 커널에 있는 어떠한 원소도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스팬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티는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 2, 3, 뭐 4, 뭐 이렇게 쭉 되는 거. 얘가 t의 이미지에 속하느냐 이걸 판별해라 라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제 프리 이미지가 뭐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x1은 1이 되고 x2는 2가 되고 x3는 3이 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져 버리고 x0는 우리 마음대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0는 우리 마음대로 잡고 이거 k는 임의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돼요? is라고 하기도 좀 뭐하네요. r라고 할까요? r preimages of 그러니까 이 t라는 오퍼레이션은 뭐예요? 처음부터 단사함수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프리미지가 여러 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D번에서 이걸 구해라. t의 이미지, 그러니까 t의 치역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요.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t의 어떤 x0, x1 이렇게 하면은 left shift operation이니까 맨 왼쪽에 원소만 날라가고 그냥 이렇게 shift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어때요? 이게 V에 있는 어떤 임의의 원소죠, 사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V에 있는 어떤 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임의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임의의 원소를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image of t 즉 치역에 있는 원소가 사실은 V랑 똑같죠. 그렇죠? 예, 이 얘기는 이제 전사함수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프리이미지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데피니션 보겠습니다. 아이소모피즘이라고 있는데요. 아이소모피즘이 뭐냐면 그러니까 리니어하면서 그러니까 인버터블한 매핑을 우리가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소모피즘이 성립하는 그 어쨌든 아이소모피즘은 함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또는 뭐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소모피즘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정의역하고 그러니까 이 t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v에서 이제 w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t가 리니어하면서 동시에 인버터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버터블이라는 건 전단사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거는 1대1 대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리니어하기까지 하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완전히 구조적으로 똑같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V하고 W가 벡터 스페이스로서 그죠?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로서 완전히 구조적으로 똑같은 벡터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함수가 하는 짓은 뭐냐? 그러니까 리레이블링이죠. 그러니까 레이블을 그러니까 딱지를 이렇게 다르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레이블링밖에 안 한 거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인버터블 매핑이 이제 어떻게 보면 리레이블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름표만 바꾼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그럼 리니어는 뭐 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이게 벡터 스페이스를 우리가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를 다룰 때 그러니까 리니어하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그 구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에서의 덧셈이 그럼 과연 W에서 덧셈으로 되는 거냐? 그러니까 V에서 덧셈을 했던 하면 이제 V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V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V에서 덧셈한 것이 이렇게 되는데 뭐가 나올 때 이제 그것의 이미지가 과연 각각의 이미지의 그 합하고 똑같냐? 그게 이제 애디티비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리니어 프로퍼티가 성립하느냐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러면 아이소모피즘이 뭐가 있냐? 그게 뭐냐면 바로 coordinate transform이다라는 거죠. 좌표 표현. 아이소모피즘. 이게 대표적인 아이소모피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수가 뭐 C1 더하기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CN, FN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이건 뭐 어떤 V라는 어떤 continuous function들을 모아놓은 어떤 뭐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V의 디멘션이 지금 n이고 그다음에 뭐 V의 베이스가 이걸 베타라고 이렇게 쓰는데 요게 이제 지금 F2 쭉 해서 이제 FN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요거를 이제 어떤 L이라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근데 L 베타라고 쓴 건 이제 베타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사실은 L이라는 어떤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디네이트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좌표로 나타내면 이제 C1, C2 이렇게 되는 거죠. CN. 근데 사실은 얘는 어디 속해요? RN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V하고 RN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T라는 매핑 지금 같은 경우는 L이라는 매핑이 바로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고 우리는 얘네 요 기호는 이제 아이소모픽이라고 합니다. 아이소모픽.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같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V는 지금 RN하고 구조적으로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디멘션이 똑같으면 구조가 똑같아져 버리죠. 그렇죠?
자, example 5 있는데요.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를 S 인버스의 AS로 매핑해주는 그러한 T라는 지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이것이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걸 증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뭘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T가 리니어해야 된다라는 거, 리니어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T가 전단삼수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T가 인버터블하다는 걸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면 T에 그러니까 합에다가 T를 적용하면 그것이 이제 각각에다가 T를 적용한 것에다가 나중에 합친 거랑 같다. 뭐 이걸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줄줄줄 쓰다 보면 그냥 갑자기 증명이 끝나 있고 그렇겠죠. 이렇게 줄줄줄 쓰다 보면 이게 어느새 각각의 t를 적용한 것과 이렇게 같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증명하면 되겠죠. 스칼라 곱한 것에 t를 적용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상수 곱하기는 나중에 해줘도 되니까 이렇게 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빼고 나면 어느새 t를 적용한 다음에 k를 곱한 것과 같아지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t가 리니어하다라는 건 바로 끝난 거고요. t가 리니어하다라는 건 증명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나요? A에서 B로 가는 매핑이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편의상 이거를 이제 B라고 놓으면은 B는 S 인버스의 AS인데 그러면 앞에다가 S를 곱해 볼까요? 그러면 SB는 AS 이렇게 되고요. 뒤에다가 S 인버스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SB S 인버스는 A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매핑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한 게 여기 그러니까 A에서 그렇죠? 여기 B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B에서 A로 어떻게 오는지의 매핑을 우리가 구해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T 인버스의 B라는 매핑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SB의 S 인버스 이렇게 하면은 이제 A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를 그냥 구했죠. 그렇죠? 역함수를 구했다라는 거는 인버터블 하다는 걸 보여준 거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전단사 함수라는 걸 증명을 해도 되지만 역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역함수 이렇게 만들면 돼. 뭐 이렇게 한 것도 증명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역함수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전단사 함수라는 걸 우리가 힘들어서 증명을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역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기 있다 역함수 이렇게 던져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를 우리가 잘 구할 수 있고 t가 리니어하니까 당연히 t는 뭐가 돼요? 아이소모피즘이 되는 거겠죠. 자, theorem 2.4에 그 t가 아이소모피즘일 때 성립하는 성질들 그런 것들을 좀 리스트업 해보죠. 그래서 지금 일단 가정은 뭐냐면 V하고 W는 다 벡터 스페이스인데 finite dimensional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디멘션이 인피니티한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finite 할 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V의 디멘션이 finite 하면 W의 디멘션은 당연히 finite 하고요.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relabeling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표 바꾸기, 그렇죠? 원소에 대해서 이름표 바꾸기 때문에 디멘션은 같죠, 그렇죠? 아이소모픽 한 경우에는 당연히 디멘션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커널은 뭐가 되냐면 뭐 당연한 거지만 전단사 함수여야 되니까요, 그렇죠? 제로 벡터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공집합이 아니에요. 제로 벡터. 그러니까 제로 벡터로 뭐가 매핑되느냐? 제로 벡터가 매핑되겠죠, 뭐. 그다음에 치역은 뭐가 돼요? 공역하고 똑같이 되겠죠. 왜냐면 전단사 함수여야 되니까. 아이소모픽은 인버터블 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하고 인버터블 함수를 우리가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했는데 전단사 함수가 된다라는 건 이름표 바꾸기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B번은 뭐 이게 성립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름표 바꾸기를 하는데 V하고 W라는 건 기본적으로 달라 보이긴 하지만 원소는 달라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름표 바꾸기라고 얘기했으니까 디멘션은 당연히 똑같아야 되죠. 당연한 거고
C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약간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요거 약간 이거 나눠 봅시다. 그래서 T가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건 가정을 이제 제외시킨 거예요. 제외시키고 만약에 T가 그냥 리니어하다는 것만 알아요. T가 리니어하다는 것만 알고 대신에 어떤 리니어한 매핑이 있는데 정의역과 공역의 디멘션이 같고 그 다음에 해봤더니 이제 단사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널이 0 벡터밖에 없고 이러면 무조건 T는 아이소모피즘이다 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디멘션이 똑같을 때는 굳이 전사함수인지까지 체크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단사함수만 되면 전사함수는 그냥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D번은 뭐냐면 T가 리니어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T가 아이소모피즘 하려면 사실은 뭘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T가 인버터블하다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T가 전사함수, 그러니까 전단사함수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뭐 우연히 이 디멘션이 똑같은 걸 안다. 정역과 공역의 디멘션이 똑같은 걸 알 경우에는 전사함수라는 것만 알더라도 전사함수가 되면 바로 단사함수는 그냥 되는 거라서 결국 T는 아이소모픽하다. 그러니까 아이소모피즘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소모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아이소모피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아무렇게나 제가 얘기해도 그러니까 T가 아이소모피즘이 되는 거고요. 이건 함수고 그러니까 T가 아이소모피즘이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필요 충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V와 W는 뭐라 그래요? 아이소모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소모픽 이렇게. 자, example 6 보겠습니다. 그래서 L이라는 어떤 이런 리니어한 매핑이 있어요. 물론 뭐 증명 안 했습니다만 리니어합니다. 그럼 뭐 증명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3차 이하의 다항식에서 R3로 매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P3가 나타내는 건 뭔지 아시죠? P3가 나타내는 건 3차 이하의 다항식들의 집합입니다. 그럴 때 질문은 그러니까 이 L이라는 매핑이 과연 아이소모피즘이냐? 이거는 그냥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거는 false가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디멘션이 다르죠. 그렇죠? 정역하고 공역의 디멘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소모피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기 지금 P3의 디멘션이 3이라고 하기 좋은데 3차 이하의 다항식 집합의 디멘션이 3이라고 하기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4입니다. 상수항이 있어가지고 저것의 베이시스를 보통 우리가 잡을 때 1x, x 스퀘어, x 큐브 이렇게 잡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이제 뭐 비슷한 형태의 문제이긴 한데 이거를 P3로 놓지 말고 P2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P2예요. 그러니까 2차 이하의 다항식들의 집합에서 R3로 매핑되는 그런 이제 매핑인데 이게 아이소모피즘이냐? 물론 이제 T가 리니어하다는 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건 증명을 뭐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일단은 왠지 될 것도 같은 게 디멘션이 똑같죠. 정역하고 공역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만 체크하면 되는 건가요? 디멘션이 똑같다. 그리고 T가 리니어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이 함수가 전사함수거나 또는 단사함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바로 아이소모픽하다, 그러니까 아이소모피즘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커널만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사함수만 체크한다는 건데 뭐 단사함수만 체크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정역의 임의의 원소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P2에 이렇게 속하겠죠. 2차 이하 다항식이니까. 그래서 F1하고 뭐 F2하고
F3하고 이거를 다 구해봐요. 근데 이제 그 정의역에서의 지금 0 벡터는 000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 R3에서의 그 0 벡터는 000이니까 000으로 매핑되는 녀석이 누구냐면은 이게 지금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000으로 매핑되려면은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뭘 풀어야 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A 플러스 2B 플러스 4C는 0. 그 다음에 A 플러스 3B 플러스 9C는 0. 이거는 풀어보면 뭐 대충 예상을 하시겠지만 그냥 0이 나와요. A, B, C가 전부 0인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좁은데 여기다 쓸까요? kernel of t가 사실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0 폴리노미알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0으로 이루어진 그 폴리노미알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거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이게 단사함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사함수니까 사실은 t가 뭐가 돼요? 아이소모르피즘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아이소모르피즘이 된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리레이블링밖에 안 한다라는 건데 뭐 뻔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P2하고 R3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사실은 이 A, B, C를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스퀘어로 나타내든지 A, B, C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A, B, C 이렇게 나타내든지 어차피 모양만 바뀐 거지 똑같잖아요. 주는 인포메이션은 같은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